자, 오늘의 정답 뭐라고요? 자, 새해 정리해야 되는 것은 새해 소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새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아, 내가 뭘 소망을 어떤 걸 이루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에너지 정리. 나한테서 새고 있는 에너지를 막는 거. 이거부터 해야 돼. 왜? 이걸 안 하면은 너무 사람이 체력이, 에너지가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 방전되어 있어, 늘 병약하거나 혹은 무기력하거나 힘이 없거나 에너지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덮어놓은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일들이나 뭐 좋은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자꾸. 근데 내 안에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원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소모가 되고 있어요. 보통 내 안에 있는 자기 혐오 있잖아요. 자기 혐오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기 혐오는 굉장히 무거운 에너지예요. 사람을 굉장히 처지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자기 혐오의 에너지가. 근데 본인도 몰라 왜 그런지. 나는 날 안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무의식적으로 나를 미워할 때, 내가 의식적으로 나는 내가 싫어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날 미워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막 내가 뭐 실수했어. 아씨 또 그랬네. 딱 이랬어.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막 할 거 했어. 난 자기 혐오를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왜? 나도 모르게 막 순식간에 나한테 굉장히 냉소적이고 차가운 마음과 시선과 그런 생각들을 내보내는데 그걸 인지 못한다. 왜?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그 찰나야. 근데 그게 일상이 되면 자각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되게. 그거 엄청나게 에너지가 빠져요. 아, 내 인생 왜 이러는 거야? 왜 답답하게 맨날 안 풀리지? 왜 내 인생이 반복돼? 나쁜 일들이. 난 왜 이러는 거야, 항상? 이거 다 자기 혐오예요. 내가 날 혐오하는 거. 내가 날 싫어하는 거. 그럴 때 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져요. 힘이 쭉쭉쭉 빠져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툭툭 뱉는 말 있죠. 근데 이제 다 해요. 다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들 이렇게 말해요. 자책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좀 자주 좀 세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이제 내 힘을 많이 뺏어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 뭘 했는데 부모님이 막 약간 저것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한심하게 쳐다봐. 그럼 힘이 쭉 빠지죠. 그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나 내가 너무 싫어 이렇게 대놓고 말 안 해도 내가 막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이미 스스로한테 쌍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엄청나게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 에너지가 뚝뚝 떨어져요. 뚝뚝. 그런데 그게 자각이 안 될 정도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반복되면은. 혹은 내가 자책이 아니라고 해도 무서운 게 있어. 무서운 게 있는데 자꾸만 억지 긍정이라고 하죠. 억지 긍정. 아니야 슌카야. 해보자. 할 수 있어. 좋은 일로 펼쳐질 거야. 계속 억지 긍정을 해요. 그러면 억지 긍정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안에 갖고 있는 이 불안한 감정들이 배척되잖아요. 불안함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불안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서 자꾸만 괜찮아로 포장을 해. 근데 사실은 안 괜찮아요. 엄청 불안해. 무서워. 그러면 이 불안함이 내 에너지를 내 내면에서 쭉쭉 빨아가요. 쭉쭉. 그러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약간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힘이 빠져. 그래서 뭔가를 도전하지 않게 돼요. 움직이지 않게 돼. 새해가 돼도 새로운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새로운 뭔가를 안 하려고 하고 약간 옮기는 것도 두려워하고 점점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래. 부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 주파수, 그 낮은 주파수, 무거운 주파수에 걸맞는 무거운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실 진짜 마음 공부는 억지 긍정이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인정해야 돼. 나 진짜 불안해. 맞아. 나 불안해. 나 무서워. 나 걱정돼. 그러니까 시험 보려고 하는데 나 솔직히 무서운데 나 괜찮아 잘 볼 거니까 이거 진심이면 괜찮지만 진심 아니면 그것보다 오히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좋아요. 나 진짜 불안하고 무서워.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믿어. 그렇게 하면 이건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아니야 좋아 괜찮아 이렇게 최면을 거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니야. 이게 연기하는 거죠. 쇼하는 거죠. 나 괜찮은 척 자신감 있는 척 이거 아니다. 이거는 가면을 쓰는 건데 가면을 쓰면은 내 진짜 에너지가 발휘되지 못한다. 에너지 정리를 잘해야 된다. 왜냐면은 되게 많은 도반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요즘 피곤하지? 나 왜 이렇게 막 무기력하지? 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너무 바빠서 그런가? 근데 잘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는 이만큼 뭐 여러분들 이랬다고 해서 막 피곤했어요? 그 젊어서잖아요 슌카님. 젊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패턴화된 자책이나 걱정이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습관들이 하나씩 늘어간단 말이죠. 하나씩 늘어가면 자꾸만
에너지가 더 부족하게 느껴져요. 이게 비단 나이를 먹어서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이도 영향을 주지만 이 주된 것은 내 생각의 변화, 관념의 변화, 이 습관의 변화, 여기가 크다.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많이 새면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딱 그런 겁니다. 내가 에너지가 많아도 에너지가 많이 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덮어놨다는 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정리, 방 정리, 취미 정리했어요. 이 며칠 쓸데없는 생각이나 잡념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필요한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써요. 가져갑니다. 진짜로.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자각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앉아갖고 막 계속 두근두근 불안해할 때 있잖아요. 그냥 막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고, 뭐 내야 되는 돈들을 걱정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연애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불안할 수도 있고, 신경 쓸 수도 있고, 그게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예요. 엄청나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하기 쉬운 게 연애할 때 짝사랑하거나, 아니면 연애 초반에 감정이 좀 크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에너지 소모 엄청 큰 거 여러분도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좀 길어지면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관계를 끝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있어. 너무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작은 것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든 게 느껴져. 그러면은 관계를 정리한다니까? 그만큼 힘들어. 그런데 연애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이고 빠르게 세게 오니까 자각이 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 빠르게 오기보다는 서서히 스며들듯이 서서히 오니까 몰라요. 스스로가 모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쓰고 피곤합니다. 시험을 앞둔 제 내면이군요. 그래서 오늘 힘들었나 좀 헷갈려요. 불안이 있긴 한데 그 심각한 정도인지 아닌지 일단 내가 피곤함을 느끼고 다른 걸 할 때 영향을 받을 정도면 작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에너지 나가는 게 절대로 적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걱정과 자책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에너지 낭비가.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다, 자책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면은 나 그래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이런 것도 다 걱정입니다. 아까 내가 무슨 말을 했어. 춘카님 그거 A예요 하고 말했어. 그랬는데 내가 좀 약간 무례하게 말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좀 말을 무례하게 했나? 좀 말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해. 근데 그게 막 잠깐이 아니라 막 며칠이 지났는데도 막 3일이 지났는데 계속 생각해.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수업을 왔어. 춘카님 근데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을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게 한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혹시 오해하셨으면은 그렇게 말한 거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거 일주일 내내 걱정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걱정하고 일주일 내내 불안해하고 일주일 내내 신경 쓴 겁니다. 일주일 내내 에너지 엄청 쓴 거예요. 이게 애시를 든 건데 이런 식으로 미묘하게 신경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소망도 내가 소망 이거 정했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누구 A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못 만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에너지 소모예요. 그래서 심사영화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엄청 피곤해요. 왜? 저항이 많거든요. 그 저항에 대해서 또 내가 또 다른 생각들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 저항을 또 내가 정화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엄청 써요. 그 창조가 절대로 막 거저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등가 교환이에요. 에너지를 엄청 쓰거든요. 저도 최근에 우연히 그림 상담을 받아봤는데 제 안에 외로움이 가득하더라고요. 제 안에 자기 혐오가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서는 깨닫지 못하다가 알게 되어서 놀랐습니다. 제 안에 그런 관념이 강하게 있다는 걸요. 진짜예요.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나는 나를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99.9% 본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을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절 잘 몰라요 라고 해요. 왜? 나를 알면 알수록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헷갈려. 잘 모르겠어.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저는 저를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아는 사람 진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나를 알면 알수록 알 수가 없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내가 이제 포라클 초등학교에서 복싱으로 겨룰 자가 없어. 내가 최강이야. 나 복싱에 대해서 깨우쳤어. 나 복싱의 신이야. 내가 우리 동네 복싱 주먹 왕 딱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 너무 잘한다고 해서 지역 체전에 나가봤어. 거기 나가니까 그 지역에서 복싱 잘한다는 애들 초등학생들 다 모인 거야. 거기에 나가서 열심히 해보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구나 이렇게 딱 알게 되죠. 그런데 막 또 열심히 했어. 더 성장했어. 옛날에 나랑 비교할 수 없이 성장했어. 그 지역 체전 나가서도 내가 탑이 됐어. 나 다시 복싱 깨달았어 딱 하는 거죠. 나 더 이상 내 위에 아무도 없어. 주먹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알겠어 딱 해. 그런데 지역체전 이기고 나니까 이제 전국체전 나가게 되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월드클래스, 그죠? 월드로 세계로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 어떤 게 보이냐면은 끝이 없구나. 나는 이걸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에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우주가 있고 그러면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느 순간 깨닫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모르겠는 거야. 오히려 혼란스러워.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오히려 잘 모를 때는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내가 맞나? 헷갈려요, 오히려. 아, 내가 아는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를 몰라요. 계속 새로운 나를 발견하면서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라고 결국에는 글로 가죠. 공부도 하면 할수록 아직도 공부할 게 많구나. 끝이 없구나. 이쪽으로 가잖아요. 나 공부 다 했어. 하는 사람 치고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던데, 그러니까 되게 다들 신경 끄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면 현대인들일수록 더. 근데 그게 현대인들의 문제라거나 퇴화가 아니라 그게 사회 구조상 좀 그래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끔 사회가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사회가 자꾸만 이 도파민 지상주의가 되는 거야. 짧고 강렬한 거, 이걸 자꾸만 컨텐츠로서 제공해요, 사람들한테. 쇼츠, 릴스 이런 거 있죠. 짧은 거 1분도 안 되는 거. 심지어 솔직히 짧다고 해서 쇼츠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 1분짜리 쇼츠 보면은 넘기잖아요, 길다고. 5초 넘어가고 10초 넘어가면 넘긴다니까. 5초나 10초 안에 나의 흥미를 자극하고 나한테 도파민 터트려줘야 돼. 그래야 내가 보고 있어. 그렇잖아. 자꾸만 도파민에 절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분하게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통제 능력들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봤던 책 킹크 있죠. 실존적 변태 수업이라는 킹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변태처럼 자꾸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자꾸 불러와요.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인데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날 굉장히 괴롭힐 때 그거 도파민 많이 분비되거든. 그때는 뭔가 이렇게 쫙 뭔가 집중되거든. 몰입되거든요. 그 짜증나는 것에, 화가 나는 것에.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중 확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저기 유튜브에서 쇼츠로 교통사고 영상 있잖아요. 차가 막 여러 대 막 뻥 박 날아가고 막 뒤집히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 막 보고 있잖아. 나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듯이 막 보고 있잖아요. 도파민 터지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좋은 일이 아니지만 자극적인 뭔가가 빵 터지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어. 근데 은근히 거기에 중독돼요. 자동차 사고 영상에 중독되듯이 내가 걱정하고 짜증내고 뭐 나를 자책하고 하는 것에 중독돼요. 자기 혐오에 중독되고 불안에 중독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끄는 게 더 어려워져. 어느샌가 변태처럼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즐기는지 본인이 모르면서 즐기고 있다. 이혼 조정 캠프 꼭 개꿀잼이에요. 불빵 영상 많이 봤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유튜브 알고리즘도 운동 아니면 마인드셋, 투자뿐, 뉴스도 왜 보는지 이해가 안 가서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하면은 자극적인 것을 점점 안 찾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술이 엄청 줄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TV를 없애고 알고리즘을 마음 공부 위주로 보다 보면은 자극적인 영상도 안 뜨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 정리 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정리를 잘 하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마음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냐? 자극적인 거를 안 보게 돼요. 자극적인 뭔가를 안 하게 돼요. 이런 거 있죠. 술, 담배 같은 거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아, 이게 몸에 안 좋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안 하게 된다고, 그냥. 그런 걸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걸 보고 싶지가 않아. 진짜 잘하면.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여기저기 잡생각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잡생각이 쓱 줄어들면은 마음이 평온해지거든요. 마음이 평온해지면은 그런 컨텐츠, 자극적인 컨텐츠가 보고 싶지 않아요. 이 고요함을 조금 더 누리고 싶어. 평온함을 누리고 싶어. 그래서 오히려 느린 것들, 옛날에는 관심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림을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막 그림을 본다거나 클래식을 듣는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가만히 앉아갖고 하늘을 본다거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가 뭐 하는지가 중요해요. 스타트를 뭘로 끊느냐, 쇼츠랑 릴스로 끊느냐, 이 평온함으로 끊느냐, 하루의 시작을. 거기에 따라서 그날 내가 도파민으로 하루를 보낼지 아니면 내가 평온함과 사랑 속에 머물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 내 상태 알아야겠죠. 그죠? 내가 지금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마음 공부를 잘하는 마음 공부 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알고리즘 뜨죠?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 현재 뇌 상태예요. 막 봤는데 자극적인 게 많아. 그러면은 아, 나는 지금 에너지가 새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디서 새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 새고 있을 겁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상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하루에 5분이요. 5분 동안 방향을 평온함, 고요함, 사랑, 안정, 이쪽으로 방향을 아침에 시작할 때, 눈 떴을 때 맞춰놓고 글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핸드폰 볼 거고 유튜브 볼 거고 물론 인스타 볼 거고 할 겁니다. 그죠? 그 내 오래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못 고치겠지만
내가 하루에 5분만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교정해도 내 인생의 방향은 반드시 교정이 돼요. 물론 마음만 낸다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5분씩 15분씩 하면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욕심 안 내고 한 5분만 해도 훨씬 낫다. 훨씬 낫다.